네, 워싱턴 특파원 보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 경제 전문가들은 잇따라 경기 침체를 경고하고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피할 수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지 엇갈린 전망의 이유는 무엇인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MBN 워싱턴 특파원 연결합니다. 최중락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일단 미국에서 경제 전문가들이 대부분 지금 경기 침체를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월가 증권사에서도 좀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던데 메인 이유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겠죠. 네, 맞습니다.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미국에서 41년 만에 물가 폭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소비자들도 지갑을 닫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미국 미시간대가 발표한 5월 소비 심리 지수 58.4입니다. 이달에는 50.2로 뚝 떨어졌습니다. 사상 최저치 1980년 5월에 51.7보다도 낮아졌습니다. 물가 상승, 가계부채가 소비 심리 위축을 부추긴 것으로 일단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미국 소비자 물가 8.6%나 상승했고 가계부채도 8,680억 달러, 우리 돈 1,124조 원으로 16%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지표를 바탕으로 경제 전문가들도 빠른 물가 회복이 어려울 것이다. 내년에는 미국 경기 침체가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전망하는 분위기입니다. 경제학자들한테 물어보니까요. 1년 내에 경기 침체에 닥칠 가능성 44%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 말 금융위기 때문에도 6%포인트나 더 높은 것입니다. 특히 미 연방준비제도 FED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이 부분이 경기 침체를 부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대표적인 경제학자죠. 레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도 적극적으로 내년에는 경기 침체를 확신하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과 행정부 고위 관료들은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다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엇갈린 전망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료들 잇따라 그냥 앞다퉈가면서 경기 침체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니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조만간 인플레이션의 속도가 둔화될 것으로 본다며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기 침체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불가피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경기 침체가 미국뿐만의 상황이 아니라는 점도 고위 관료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가를 잡으려고 중국산 일부 제품에 관세 인하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도 고위 관료들마다 계속 거듭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발언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물가를 잡으려고 중국과도 타협하고 세금까지 줄이는 이른바 모든 방안을 마련하겠다. 그런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도요, 경제학자들의 경고에도 경기 침체는 피할 수 있다며 인플레이션 극복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원인은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리고 중국의 봉쇄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다며 내부보다는 외부로 책임을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앞서 전해드린 대로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계속해서 내년에 경기 침체를 자신하자 직접 전화를 걸어서 통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제해달라는 거겠죠. 바이든 대통령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경기 침체 가능성을 방어하는 이유, 오는 11월 중간선거 때문입니다.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는 경제 전문가들의 전망은 바로 중간선거에서 패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으로 WTI 급등 이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급등 이슈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휘발유 가격이 최고치를 달성하는 등 문제가 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백악관이 오늘도 유가를 잡기 위해서 의회 차원의 입법 조치를 촉구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네, 지금 백악관의 심정, 유가를 잡기 위해서는 뭐라도 할 수 있는데 좀 도와달라. 이런 심정일 것입니다. 백악관은 오늘 취소된 유가 대책의 하나로 유류세 한시 면제 여부, 주말까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의회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유류세 한시 면제와 관련해 의회도 행동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있다며 비축유 방출 등 조치를 취할 것이고 유가는 최우선 과제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됐던 바이든 대통령과 석유회사 CEO와의 면담 가능성에 대해서
백악관은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오는 23일에 제니퍼 그레놈 에너지 장관이 만날 예정이라며 좋은 해법을 기대하고 있다고만 덧붙였습니다. 국제유가가 급속도로 오르고 있고요.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은 최근에 평균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갤런당 $5가 넘어선 상황입니다. 여기저기서요, 그야말로 불만의 목소리가 아주 가까이 들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서는 경기 침체 전망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미국의 집값은 최고가를 기록한 걸로 통계가 잡히고 있는데 이 상승세가 이어질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까? 일단 미국 집값이 사상 처음으로 $40만 선을 넘어서면서 최고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미 부동산 중개인협회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요, 5월에 팔린 기존 주택 중위 가격, 중간 정도의 가격이 40만 7,600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요, 5억 2,723만 원으로 지난달보다 14.8%가 상승했고, 지난 1999년부터 통계로 집계한 시작 이후 가장 높은 가격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올해 들어서는요, 매달 새로운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5월 기존주택 매매 건수가 541만 건입니다. 지난달보다 3.4%가 줄었고요. 지난해 같은 달보다 무려 8.6%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개월 연속 감소세인데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2020년 6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그동안 집값이 너무 비싼 데다 미 연방준비제도 FED의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 부담이 높아지면서 수요가 위축될 결과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요, 최근까지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지만 최근의 주택 판매 기준은 좀 위축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최근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008년 이후 최고치로 치솟았다는 점에서 주택 매매 시장은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올해 모기지 금리의 급등에 따른 주택 접근성을 고려할 때 앞으로 몇 달 동안 추가로 매매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높아진 대출 금리의 영향은 아직 통계에도 다 잡히지 않아서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더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미국의 코로나19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서서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이 5세 미만 영유아에 대해서 접종이 허가가 됐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영유아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고요. 네, 종전까지는 5세 이상에 대해서만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아서 접종이 이루어졌지만 오늘부터 생후 6개월 이상 접종 대상자로 확대가 됐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식품의약국이 지난 17일에는 생후 6개월부터 5살 미만 영유아에 대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사용을 허가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도 18일에는 백신 접종을 승인을 했습니다. 화이자의 5세 미만 백신은 성인 용량의 10분의 1을 사용하고 3차례 접종이 필요합니다. 모더나의 경우에는요, 성인 용량의 4분의 1이고 4주 간격으로 한 차례가 줄어들었죠. 2차례 접종을 하게 됩니다. 이번 조치로 미국 영유아 1,700만 명이 백신을 맞을 길이 열렸지만 글쎄요, 실제 접종률이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로 보입니다. 코로나19 변이의 중증 위험성과 사망률이 최근에는 매우 낮아진 데다 부모들이 아이의 접종을 꺼리는 경향이 좀 크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난 9일 기준으로 봤을 때 CDC 통계를 보면 최소 1회 접종을 마친 어린이들의 비율은 65세 이상의 비율은 95%이지만 5세에서 11세의 경우에는 작년 11월 접종 승인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36%에 불과합니다. 접종을 완전히 끝낸 비율도 29%밖에 되지 않아서 5살 미만 어린이들에게 부모가 과연 맞힐지 그거는 좀 두고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를 격려하기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은요, 오늘 접종소를 방문해서 좀 독려할 예정인데 글쎄요, 부모들의 마음을 돌릴지는 미지수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